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 이후 1795년 10월 총제 정부가 등장하며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시작된다. 총제 정부는 5명의 총재가 공동으로 집행권을 행사하고 500 이내의 하원과 원로원의 상원이 입법권을 다루는 독특한 정부 형태이다. 공포 정치의 극단성과 군중 정치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설립된 총재 정부는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통치의 어려움을 겪는다. 무장한 군중을 동원하여 왕당파가 파리에서 벤데미에르의 13일 반란을 일으키지만 진압된다. 왕당파는 1797년 4월 500인 의회와 원로원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한다. 나폴레옹의 권력 강화에 두려움을 느낀 왕당파는 주요 인사들을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며 왕정 복원에 나선다. 왕당파가 공화국을 전복하려 하자 총제 정부는 9월 4일 프룩티도르의 18일 쿠데타를 일으켜 왕당파를 제압한다. 총제 정부가 권력을 잡지만 경제적 혼란, 군사적 실패, 내부 반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된다. 화폐 관리 실패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야기해 프랑스 경제에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실시된 선거에서 보수적 성향의 세력이 떠오른다. 베를린 대사 재직 중 의회에 복귀한 에마니엘 조셉 시에스는 총재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체제를 모색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가 제2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공화국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여긴 나폴레옹은 1799년 8월 24일 영국 해군의 일시적 공백을 이용해 프랑스로 귀환한다. 정치적 혼란의 수습을 위해 시에스는 나폴레옹과 공모해 브리메르의 18일 쿠데타를 일으킨다. 나폴레옹의 군사적 능력과 시에스의 정치적 전략이 결합된 쿠데타는 프랑스 혁명 10년을 사실상 종결짓는다. 브리메르의 18일 쿠데타로 총제 정부를 해산시킨 나폴레옹은 11월 9일 통령정부의 제1통령 자리에 오른다. 형식적으로 통령정부는 3명의 통령이 이끌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은 나폴레옹에게 집중된다. 쿠데타 이후의 정치체제를 설계한 시에스의 이상은 나폴레옹의 정치적 야망에 밀려난다. 나폴레옹은 운명의 가을 추분에 들어서며 물질적 풍요는 극대화되지만 정신이 우수에 접어든다. 충족되지 않은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 나폴레옹은 1800년 5월 스위스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한다. 나폴레옹은 스위스 알프스에 험준한 그레이트 생베르나르 고개를 통해 군대를 이동시킨다. 지역 민간인들의 병참 지원을 받아 임시 다리와 도로를 구축한 프랑스군은 군사 장비와 병력을 효율적으로 옮긴다. 대포를 나무 썰매에 올려 운반하는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어려운 경로를 지난다. 2차 포에니 전쟁 당시 한니발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지만 나폴레옹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밀라노를 점령 후 포강을 건넌 프랑스군은 마렌고에서 미하엘 폰 멜라스가 이끄는 약 3만 명의 오스트리아군과 만난다. 알프스 산맥 남쪽 평원에 위치한 마렌고는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6월 14일 아침 오스트리아군이 프랑스 중앙 진지를 돌파하며 프랑스군을 압박하자 약 2만 4천 명의 프랑스군은 열세에 몰린다. 예비군과 함께 전선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오후에 프랑스군을 재정비하여 반격을 시작한다. 프랑스와 켈러만의 기병대 기습 공격에 혼란에 빠진 오스트리아군은 6천 명의 사망자와 8천 명의 포로를 남긴 채 물러선다.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나폴레옹은 제1통령 체제를 확립하여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다진다.